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 그 중에 넘버링에 대한 얘기 해볼까 합니다. 넘버링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소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옛날 연구년으로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한 몇 년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컬럼비아 미주리인데, 거기 살던 집 번지가 405 코디악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이니까 이제 제일 번지가 먼저 오던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디악 코트 405번지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코디악 코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길을 표시하는 건 스트리트, 뭐 로드, 블루바드, 뭐 코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트는 이렇게 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끝부분이죠. 그래서 코디악 코트라는 곳에는 집이 한 7, 8채, 10채가 안 되는 집이 들어있는, 삥 들어가면 나오는 그 광장 같은 공간 삥 돌아 나오는 집에 405호니까 뭐 400채가 있었던 얘기 아니죠. 한 10집 있는데 405호입니다. 그럼 코디악 코트가 긴가 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그 도시에서 코디악 코트를 가진 길은 딱 거기 17채가 살던 막힌 삥 돌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살았는데, 집 번지는 405번지였습니다. 405번 집 주소가 405라. 집이 10채도 안 되는데 왜 400대를 쓰지? 그게 미국의 그 도로명에서 보여주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도 405호? 그럼 연상되는 게 뭐냐면, 아하, 여기는 4번가 길쯤 되겠구나. 즉, 코디악이라는 그 길과 무관하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컬럼과 로우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여기는 4번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져 있는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운타운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고, 브로드웨이를 가로질러서 1번가, 2번가 쭉 해서 9번, 10번, 11번 가고, 9번가의 끝에 보면은 학교가 이제 9번가, 큰 입구가 9번가 쪽에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학교로부터는 약간 왼쪽에 치우쳐진 4번가에 저 북쪽 어딘가에 코디악 코트에 있는 집이고, 그 중에서 5번째 집이라는 얘기죠. 4번가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집 번지만 보고도 대충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고, 코디악이라는 것만 인덱스에 찾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번지였죠. 유학 시절도 비슷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 살았던 집이 그 유클리드라는 길상에 있는, 거기에 평행하게 한 조그만 크리스탈 로드라는 조그만 길에 2600번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600? 26,000이던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아마 26,000 같습니다. 그걸 다시 아까 같은 체제로 260번가쯤 되겠구나. 예, 제가 살던 도시가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이스트 1번, 2번, 3번 쭉 가고, 웨스트로 1번, 2번, 3번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260번 갓길하고 마주치는 쯤 해서 존재하는 게 26,000번지의 크리스탈 로드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색인화되어 있고,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서, 우리 지도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0 내려가기는 A, B, C, D로 가고, 뭐 지도까지 갈 필요 없이 엑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엑셀의 컬럼을 보면 A1, A2, B1, B2는 A는 컬럼을 A, B, C, D로 쭉 나눴고, 로우는 1번부터 쭉 확장해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그 속 어딘가 있는 곳에다가 길이 되었던, 뭐 집이 되었던 표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길을 가더라도 번지가 양쪽에 마주보면서 왔다 갔다. 1번, 2번, 3번, 4번. 즉, 들어가는 길에 오른쪽은 1, 3, 5, 7, 9로 집이 가고, 왼쪽은 2, 4, 6, 8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집이 홀수번이면 딱 들어가다 쳐다보고, 오른쪽이 홀수네? 그럼 이 오른쪽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짝수라면 길 건너에 있겠구나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4개를 한 개의 블락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나온 다음에 3번이었어.
5번이 나오네? 아, 그 얘기는 뭐지? 1번, 2번이 오른쪽에 존재하고 3번, 4번이 왼쪽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 또 오른쪽에 있고 7번, 8번이 왼쪽에 이런 식으로 듀플렉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두 개 집이 독립된 집이 들어있을 땐 듀플렉스라고 해서 1번, 2번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사람이 한 집이 살든 두 집이 살든 미리 예정해서 집을 나누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제가 번지를 얘기하는 것은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 부임해서 왔을 때 제가 근무하던 건물이 사회과학대학 건물이었는데 사회과학대학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건물에 또 별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별관은 1층으로만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어져 있는 건물인데 방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336호인가를 처음에 부여받았는데 1층에서는 소위 136호가 내 방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위치에 136호가 있다는 얘기죠. 그 4층도 뭐 제 방만 아니라 4층도 번호가 내 윗방 번호가 잘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헌정박을 공부하면 분류를 배우고 분류를 배우다 보면 제일 많이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기성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조기성은 연상이 가능한 번호책입니다. 그래서 니마닉스라고 해서 3번이야. 아, 그건 사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어떤 주제가 됐든 제 기억이 맞지 3번인지 4번인지가 사전을 표시하는 건데 아, 저는 철학이 되었든 공학이 되었든 사전을 표시해 이렇게 색인화시켜주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 분류표 역시 서양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들었을 때 아, 저 집이 336호래 저 친구를 찾아가야겠어 했을 때는 1층을 지나다 아, 여기가 136호니까 아, 저 위에 있겠구나 하고 3층을 올라가는데 그 자리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안 맞지? 근데 아무도 거기서 불편해하지를 않고 살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방 하나가 방을 두 개를 터버립니다. 두 개를 터버리면 두 방을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거죠. 문은 두 개가 되지만 하나는 이제 폐문하고 쓰는데 번호가 하나 안 쓰는 번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개의치 않죠. 그건 괜찮습니다. 방이 큰 방이 하나 있는 것을 쪼각내서 두 개의 방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개의 방을 만들고 나면 방 번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111번이고 옆에가 이제 따로 만드니까 112번이 되었는데 112번은 그 큰 방을 쪼개기 전에 이미 옆방이 112번이 돼 있다 보니까 112번은 못 주는 거죠. 그럼 뭐 무한정 쪼개고 무한정 넓히고 뭐 다 그 어떻게 미리 예측 가능하니? 근데 그 사회과학대학 건물이 제가 있는 한참 한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한 어떻게 됐네 벌써 리모델링을 해서 방에 이제 새로 건물 옆에 추가로 붙이고 막 해서 방의 구조, 건물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더니 이제 하도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런 것에 자꾸 여러 가지 제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악장단에서 저한테 그럼 그 넘버링을 한번 네가 해봐라 해서 제가 그때 사회대 조교수님과 같이 했던 게 뭐냐면 한쪽 끝에서부터 1번, 2번 그러니까 1층에 10호, 20호였죠. 왼쪽 건물은 10으로 시작하고 오른쪽 건물은 20. 그 다음 섹션에 가면 30, 4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누고 건물 기둥을 한 개의 블락으로 해서 방이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한 개가 있든 간에 블락 단위로 1, 2, 3, 4 번호를 쭉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블락을 쓰는 방은 그러니까 강의실 같은 경우는 네 개 블락을 쓰는 강의실은 에서 214호를 부여받았던 얘기는 1, 2, 3, 4, 4개를 쓰는 것이고 저 안쪽에서 바깥쪽 번호를 제가 14호에다가 문을 달아버리면 214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그 방을 제가 어느 날 야, 우리 강의실을 쪼개볼까 하고 두 조각을 내면 그 중에 하나는 212호가 되고 여전히 이건 214호로 남겠죠. 왜? 1, 2, 3번을 리저브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떤 층에는 방이 2개짜리 강의실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3개짜리 강의실로 어떤 건 4개짜리 강의실로
또 어떤 다른 코너에서는 또 블락 두 개가 한 개의 공간으로 쓴 데가 있고, 블락을 쪼각내서 두 개의 공간을 쓰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로우와 컬럼에 따른 인덱스는 딱 맞게끔 번호가 되어지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가서 사는 아파트가 어딥니까? 뭐 몇 동 몇 호입니다 하실 때 몇 호를 딱 듣는 순간, 아, 어느 현관문을 들어가 있고 몇 층에 있겠구나를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전부 그런 식으로 쪼각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우체국 사물함을 가도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사물함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공시설에 있는 사물함들을 봐도, 사물함이 쭉 있으면 이거를 5개를 쪼각냈다, 쭉 해서 만들었는데, 아니야, 이건 5개는 사람이 쓰는 거 보니까 너무 공간 낭비네. 그래서 최고 10조각을 낸 사물함을 하나 만들고, 옆에는 그래도 큰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5조각을 낸 사물함을 만들고, 뭐 2개짜리, 3개짜리 뭐 이렇게 큰 조각, 그 다음에 뭐 더 큰 통으로 있는 거, 이렇게 사물함을 5칸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럼 첫 번 칸에는 101번서부터, 아니면 101, 102, 100해서 110번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11번, 12번에서 쭉 올라갈 수 있겠고, 옆에는 2칸짜리는 번호를 2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번호를 쓰면 되고, 한 번호는 비워놓으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 2칸 또 쓰면 셀 없어서 큰 2칸을, 한 칸짜리를 2개를 올렸을 때는 그 번호를 다 살려 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는 같은 번호가 이어졌으니까, 아, 이거는 어느 위치쯤 있겠다를 쉽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 설명하고 보여주고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넘버링을 할 때는, 도로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번지, 도로명 주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번지의 길 이름과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이 무슨 몇 번 길 하는 것들이 어떤 의도에서 붙어졌는지가 전혀 상상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건물들, 다른 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관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접근을 굉장히 좀 안일하게 한다? 사물을 쳐다보는 시간이 좀 좁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을 쳐다보고 확장해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기 것만 쳐다보는 심정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예가 우리가 말한 책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책을 딱 보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목차라는 거, 차례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책들 보면, 요즘 책들 뒤에 보면 찾아보기, 찾아보기 같은 색인이 나오죠. 색인하고 목차를 보면 개념이 정반대입니다. 목차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제일 큰 개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갈 것처럼 되어 있고, 색인은 제일 작은 개념에서 출발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볼 때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찾아봐 그러면 사람들은 상상부터 합니다. 아, 그런 내용이라면 목차를 딱 펴봅니다. 그리고는 큰 갈래 1장, 2장, 3장 보면서 이 주제에 있겠구나 하고, 그 주제 제1절, 2절, 3절, 아, 여기에 가면 있겠다 하고 그렇게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개념을 쪼각내 들어가서 접근해 가는 거죠. 서양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찾니? 그러면 딱 단어를 주면 세 개를 딱 펴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뒤져보고, 그 단어가 안 보이면 그 단어와 유추할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찾아서 그 페이지부터 뒤지고 그 페이지 내용 확장해가면서 내용 쳐다보는 거죠. 도로명 주소도 우리식대로 따지면 지금 탑다운 방식 쳐다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지를 쓰다 보니까 도로명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옛날 번지들은 탑다운이 아니라 그냥 바텀업처럼 시작해보는 거죠. 이건 몇 번지에 몇 번지에 이렇게 확장해서 전체 번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이 도시가 공간이 이만하고 이 도시 공간을 몇 개의 격자로 나눠놓고 격자에다가 넘버링을 잡은 다음에 어느 길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번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적 사고는 탑다운이 분명히 맞는데 왜 넘버링을 할 때는 탑다운적 사고를 하지 않을까?
사물함도 마찬가지죠. 탑다운 사업을 하면은 전체 기본 틀을 딱 만들어서 사각에 10개, 5개에서 50개 칸짜리 사물함인데 50개 칸 중에 어떤 거는 한 칸 한 칸을 다 쓰지만 어떤 칸은 2개 칸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건 3개 칸을 묶어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게 5개를 묶어서 하나의 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하면은 탑다운 방식에서 그 규모를 잡고 이미 넘버링은 다 격자화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쳐다보고 그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와 어떤 식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한번 쳐다본다면, 소비자 시각에서, 사용자 시각에서 쳐다본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제를 상당히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입니다. 아니, 길 이름 중에도 무슨 천변 좌로, 천변 우로라는 길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시각에서 천변 우로 좌로를 따졌지? 그게 뭐 동서남북 방향제 갖고 있다면 굳이 왜 우로 좌로 하지? 북로 남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하천이 남북으로 달리면 동로 서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서로 달리면 북로 남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굳이 좌로 우로하고 내가 가는 방향에서 이게 지금 내가 가는 방향에 저쪽에 길 하천 건너에 계시면 저게 좌로인가? 저게 우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는지가 객관화하기가 참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가? 저는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보면 번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는 뭐냐면 어느 기점서부터 쭉 번호가 이어서 위치를 표시해 주는 번호들입니다. 근데 그 번호 시스템하고 우리가 들고 나는 그 나들목의 표시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몇 번 나들목에서 서울 방향으로, 저기 서울 방향이니까 북쪽이구나. 서울은 아니까. 근데 그게 여기서 뭐 대전이라고 합시다. 대전 방향으로, 이게 대전보다 위에 있는 공간이야? 대전보다 아래에 있는 공간이야? 따라서는 완전히 반대길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이렇게 사물을 해석하고 객관화시키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을 쓰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넘버링이라고 말은 달았지만 실은 어떤 사건을 또는 어떤 공간을, 어떤 행위를 바라보는 시점을 얼마만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을 얼마나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놓고 봤을 때 그 번호를 붙이는 것부터 방향을 잡는 것 또는 규모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은 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